안녕하세요. 달심의 부동산 세상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중개실무 제5강 도시정비법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1항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식재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1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호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제39조 1항을 살펴보면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입니다. 1호 공유에 대한 것이며 2호 1세대, 3호 여러 명이 소유한 때 전부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호에서 세대를 분리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할 경우 2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을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19세 이하 자녀가 분가를 할 시 조합 설립 전에 주소를 빼면 되지만 여기 법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분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구역에 있을 수 있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법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안 해줍니다. 조합 설립 후 세대를 분리하여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면 조합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합원이 되는 것보다 집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국토부 해석에서도 별도의 조합원이 된다는 해석이 있지만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3호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후 찢어서 2명으로 판 경우를 예를 들면 토지 등 소유자는 3명이 되지만 조합원은 1명이 됩니다. 조합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여 나머지 사람은 서명, 지장, 신분증을 카피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조합원이 될 수는 없지만 집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사업 방식과 지역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재개발은 당연히 못 받지만 재건축은 틈이 있거든요. 여기서 조합원과 주택조합은 같지 않다는 걸 인식하셔야 합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집을 받을 수도 있고 조합원이더라도 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과 주택 공급 자격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항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을 보면 투기가열시구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인데요. 그럼 2항을 왜 만들었을까요? 가장 근접한 얘기는 조합 설립을 하지 말라는 뜻이며, 즉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조문으로 신탁사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신탁 방식으로 하면 조합 설립을 안 하고도 팔 수 있지만 대신 신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야당 의원이 법 개정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라는 규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탁 방식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이항 조문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여기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은 파리 대책 때 들어오게 됩니다. 재건축이 막히면서 재개발로 투자의 눈길이 돌아가니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후라는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재개발 지역에 관리처분 계획이 난 현장은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법이 만들어졌을 때 법과 부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개정이라는 공포일, 시행일,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는데요. 공포는 2017년 10월 27일에 했고 시행은 3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25일에 하게 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된 것부터는 적용되는데요.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현장은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조건 규제가 강하면 안 되므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법에서 살펴볼게요. 1호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호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 5호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법에서 예외 규정은 4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7조 조합원이랑 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호 소유기간 10년, 2호 거주기간 5년. 법에서 먼저 살펴보면 1세대로 1주택자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인 경우 여기서 1주택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 해석을 할 때 10년 소유, 5년 거주가 됩니다. 만약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임대사업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 A주택을 팔아야 할 경우 세법에서는 임대사업 특례로 비과세가 되지만 조합원 지위승계 문제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세법에서는 비과세 특례가 되지만 조합원 지위승계 문제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항 법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호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호 법률 제70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 규칙 제2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호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 도시정비법 시행령 2항에서 6가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4호만 살펴보면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여기서 일부 개정 법률이란 2003년 12월 30일에 이전 조합 설립된 곳을 말하며 그때의 토지 등 소유자는 한 번의 판매는 가능하게 됩니다.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필요한 다른 조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